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케치업 V-Ray 마스터 강좌 6번째 시간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활용을 해서요.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지 한 장을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실습하실 시는요. 이 이미지랑 최대한 비슷하게 완전히 똑같이는 하기 힘드실 거고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렌더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모장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과제를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랑 이렇게 메모장 참고하셔가지고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스스로 렌더를 한번 돌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렌더 실력을 향상시키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영상을 멈추시고요. 지금 멈추시고 초기 렌더 세팅부터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렌더가 성공적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도 한번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렌더 씬을 하나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누르시고요. 요 화면 그대로 여러분들 렌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이제 초기 설정, 렌더 초기 세팅부터 하고 넘어가야겠죠. 에셋 에디터를 눌러주시고요. 자, 설정으로 이제 이동해 주신 다음에 이걸 이제 피고 프로그레시브는 꺼주시고요. 퀄리티는 로우로 낮추고 렌더 아웃풋에서 세이프 프레임은 켜주신 다음에 저는 1200으로 테스트 렌더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티 얼리어싱 필터 같은 경우는 캔멀 롬으로 설정할 거고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이라디언스 맵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추가 설정을 켜주시고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켜주시고요. 라디우스는 5, 오클루전 어마운트는 0.5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렌더 세팅이 됐으니까요. 렌더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자, 이 씬 그대로 렌더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렌더링. 자, 렌더가 이렇게 한 장이 돌아갔는데요. 지금 아까 여기 화면상에는 이러한 객체들이 이렇게 다 배치가 잘 돼 있었는데 지금 렌더링 화면에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여기에 배치해 놓은 이런 이제 오브젝트들은요. 이쪽에 있는 카오스 코스모스라는 이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거예요. 이 카오스 코스모스가 뭐냐면은요. 이 V-Ray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러한 많은 에셋들, 고퀄리티 에셋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 렌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그런 브라우저인데요. 여기에 가시게 되면 여기 있는 3D 모델이나 이런 소파나 이런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3D 모델 안에서 여기에 있는 화살표 3개를 이렇게 딱 누르시게 되면은요. 카테고리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베이클 여기 이렇게 가시게 되면 많은 고퀄리티 에셋들을 바로바로 렌더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3D 에셋뿐만이 아니라요. 여기는 메테리얼을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요. 아주 많은 고퀄리티의 메테리얼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무다. 나무면은 이런 식의 아주 고퀄리티의 이런 나무들, 재료들을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서요. 여기에 이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오토바이가 하나 있어요. 오토바이를 하나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카오스 코스모스 브라우저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홈으로 이동한 다음에 3D 모델 3D 모델로 가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베이클 여기에서 오토바이 하나를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제가 사용한 오토바이는요. 여기에서 모터사이클로 가볼게요. 제가 사용한 오토바이는 요거네요. 요거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에요.
네, 폴더가 지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폴더 지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옆에 땡땡땡 여기 누르셔서 여기 세팅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신 다음에요. 여기에 다운로드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더 선택 됐습니다.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고 다운로드 퍼센테이드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네, 다운로드가 다 됐으면은요, 여기에 있는 우리 씬으로 가져오겠다. 여기 있는 이 화살표 있죠. 다운로드가 된 거는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됩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오토바이를 배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이렇게 딱 놔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이쪽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이렇게 회전을 좀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렌더 씬으로 가서요. 이쪽에 위치하면 좋겠네요. 조금 이거를 이동을 이렇게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렌더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제가 다운로드 받은 오토바이가 렌더가 잘 표현되는 게 확인되시죠? 나머지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내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씬에 이렇게 배치를 하시게 되면은요, 여기에 있는 에셋 에디터로 이렇게 딱 들어가 보시면 내가 다운로드 받은 이 카오스 코스모스의 에셋들, 3D 오브젝트들은 여기에 있는 지오메트리 탭으로 다 이동을 해요. 이 나머지 것들은 배치를 했는데 지금 다운로드가 안 돼 있다고 지금 여기 옆에 화살표가 이렇게 뜨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 화살표를 눌러서요, 전부 다 여러분들 다운로드부터 하시고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다운로드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옆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씬에 배치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다운로드가 됐으니까요. 렌더를 한번 돌려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렌더링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카오스 코스모스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에셋들, 우리가 누락된 그런 에셋들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더니 이 에셋들이 아주 선명하게 이제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뭘 다운로드를 받을 거냐면요, 재질, 여기에 있는 뭐 그라운드, 물, 여기 나무, 여기 데크, 이런 재질들 있죠. 이런 재질들을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아서요, 재질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카오스 코스모스로 이동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3D 오브젝트가 아니라 매테리얼로 이제 가주신 다음에 일단은 여기에 있는 요 풀, 잔디를 표현하는 풀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배치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땡땡땡 눌러주신 다음에 이쪽에 그라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라운드로 이렇게 이동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잔디, 풀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있죠. 요거를 여기다 한번 적용을 시켜 볼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문서의 재료를 추가해 줍니다. 눌러주시고 눌러주세요. 자, 이걸 이제 누르시게 되면 이제는 여기에 있는 에셋 에디터에 내가 추가한 재료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여기에 있는 흙을 여기다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B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면 흙이 바로 들어가겠죠. 자, 다운로드 받은 잔디도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B 누르고 이렇게 잔디 배치해 주시고요. 이쪽에도 잔디를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잔디가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요건 이제 잔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재질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겠다. 여기에 있는 요 UV를 정리를 한번 해주겠다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있는 트리플라나 프로젝션 월드 있죠? 요거를 이제 딱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재질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눌러서 요거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사실 뭐 잔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렬된 이런 모양보다는 그냥 이렇게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그대로 그냥 요 상태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물이잖아요. 물. 이 물도 한번 적용을 시켜줘야겠죠. 카오스 코스모스로 다시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그라운드가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리퀴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액체죠, 액체. 액체로 이렇게 이동하시게 되면은요. 이쪽에 아래쪽으로 조금 내리시면은 여기 웨이브라는 재질이 있어요. 웨이브. 약간 물결이 잔잔하게 이른 그런 재질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문서의 재료 추가해서 에셋 에디터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웨이브 한번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재질을 B 누르고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이렇게 물이 투명하기 때문에 이 투명한 걸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흰색이 비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재질을 넣어 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요 재질 있죠? 요 재질을 그대로 이쪽에다가 바로 적용해서요. 요 물이 이렇게 투명하게 비칠 때 아래쪽에 약간 이런 흙이 돌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도록 렌더를 구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렌더를 한번 돌려봐야겠죠. 렌더링 돌려볼게요. 렌더링. 네, 이렇게 아주 이제 굉장히 고퀄리티 재질이기 때문에 이것만 딱 적용하셔도 아주 괜찮은 씬이 이렇게 얻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이 나무 그리고 여기 지붕을 덮는 뭐 징크, 지붕으로 사용되는 금속 재질, 그 여기 데크 나무 이런 식의 세 개의 요 건축물 외관을 결정하는 재질을 다운로드 받아서 카오스 코스모스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오스 코스모스에서 이번에는 이제 우드로 가주셔야겠죠. 우드로 이렇게 이동하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런 무늬가 있는 약간의 무늬가 이렇게 겉표면에 있는 요 재질을 다운로드를 받아서요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서 재료 추가해 주신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우드 요거 지금 방금 다운로드 받은 거 요거 한번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제가 그룹으로 잡아 놨어요. 그래서 그룹 편집 모드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버켓 툴로 한 번에 이렇게 재질을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거는 이제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컴포넌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트리플 클릭해서 전체 잡아 주신 다음에 버켓 툴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모든 재질에 한 번에 재질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달라서 요것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재질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뒤편 요것도 버켓 툴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요건 이제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사실 안 하셔도 무방하죠. 이렇게까지 하면은 완벽하게
모든 건축물의 외관을 재질을 집어 넣은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데크, 이 데크를 한번 재질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카오스 코스모스에서 우드로 이렇게 적용해 주실 건데, 이쪽에 있는 우드보다 저는 이쪽에 아래쪽에 우드 플로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약간의 거친 그런 이제 바닥 재질을 사용하는 이러한 그런 재질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이쪽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어두운 걸로 한번 이번에는 적용을 한번 시켜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거친 느낌, 요게 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거친 느낌이 마음에 드는데 색깔이 조금 밝은 느낌이어서 여기에 있는 색상만 살짝 조절해서 제가 사용을 해볼게요. 요걸 이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문서의 재료를 추가하고요. 카오스 코스모스에서 한번 이렇게 클릭하고요. 여기에는 컬러가 이렇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텍스처 슬롯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가 이렇게 텍스처 슬롯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살짝 어둡게만 살짝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는 컬러 매니플레이션, 컬러를 조정하는 여기 탭에서요. 여기에 있는 컬러 옵셋, 컬러 디폴트 컬러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시면 컬러 게인, 색상을 약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약간 어둡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컬러 게인 있죠. 이 컬러 게인을 이렇게 낮추시면은 전체적으로 여기 색상이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색상을 약간 어둡게 이렇게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이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에도 이렇게 적용을 시켜 줄 거고요. 이 옆면도 이렇게 적용시켜 줘야겠네요. 아랫면, 그리고 여기 옆면까지 이렇게 적용시켜 주면 완벽히 재질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 사이즈가 좀 적은 것 같아서요. 저는 여기 에딧에 들어가서요. 여기 있는 이 사이즈를 한 1500 조금만 이제 넓게 이렇게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네요. 자, 이 다음에는 여기 있는 징크 요 금속 부분을 카오스 코스모스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카오스 코스모스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메탈이죠. 메탈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신 다음에 약간 이렇게 깔끔한 이러한 메탈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좀 거친, 좀 녹슨 약간 이런 것들을 제가 적용을 시켜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메탈 웨더드, 약간 날씨에 의해서 부식된 느낌의 이러한 재질을 다운로드를 받아서요. 문서의 재료를 추가하고 요거를 적용을 시킬 건데 지금 색상이 너무 이제 약간 금속이 부식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파란색 양철 어떤 그런 느낌이 부식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색상을 바꿔 주실 수가 있는데 이 색상은 여기에는 컬러 부분에서 이 컬러 텍스처 슬롯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요거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두 개의 색상 있죠? 이 두 개의 색상을 이런 식으로 막 섞어가지고 약간 부식된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탑, 이 주황색 요 색깔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하면,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기본 베이스가 파란색 지붕인데 약간 부식된 그런 느낌이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버텀, 이 색깔도 초록 색깔이 아니라 살짝 이런 식의 약간 밝은 이런 색깔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좀 더 부식의 정도가 조금 더 심한 이런 재질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재질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이걸 이제 선택하고요. 여기 재질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느낌을 확인해 보면은 렌더링 해볼게요. 좀 너무 심하긴 하네요. 좀 너무 심하긴 한데 살짝 색깔만 조금 어둡게 바꾸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색깔만 살짝 어둡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괜찮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멀리서 볼 거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우리 스케치업 뷰포트 상에서는 지금 이 재질이 이렇게 그냥 뭔가 빠져있는 듯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에셋 에디터의 상에서는 이 이미지가 그냥 컬러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컬러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재질은 지금 이 뷰포트 상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조금 그냥 이렇게 재질의 이 사이즈만 이렇게 표현하는 이 네모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V-Ray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싫다 하시면은요 여기에 있는 요 메테리얼 트레이에서 있죠. 메테리얼 트레이에서 Use Texture Image 요거를 이렇게 체크 해제하시고 그럼 이제 텍스처 이미지가 사라지거든요. 여기에서 색상만 이렇게 정해주시면 이렇게 색상만 정해주시게 되면 이 뷰포트 상에서도요 조금 비슷한 색깔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렌더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렌더링은 아까 보는 그대로 렌더가 되고요. 그죠? 렌더 그대로 렌더가 되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뷰포트에서 그냥 이 색상만 표현해주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게 약간 네모네모가 보기 싫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컨트롤 해 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렌더해 보도록 할게요. 렌더링. 네, 여기에 있는 요 나무의 이미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붕의 이미지, 이렇게 잘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이 나무가 모양이 다 똑같아요. 모든 모양이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재질을 섞어주면 좋겠는데, 이걸 재질을 섞으려고 해도 이게 하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엄두가 안 나잖아요. 이걸 이제 한꺼번에 랜덤하게 섞어주는 기능이 V-Ray에 있거든요. 자, 그게 어디냐면 에셋 에디터에서요. 요 재질을 이제 섞을 거니까 요 재질을 Alt로 찾아내 주고요. 여기 있는 이미지, 적용된 이미지를 섞어주는 거니까요. 여기 있는 디퓨즈, 요 디퓨즈 탭에서요. 텍스처 슬롯에 한번 딱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텍스처 플레이스먼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이미지 텍스처를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여기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열어보시게 되면 여기에 UV 플레이스먼트 소스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딱 다시 한번 UV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요 여기 아래쪽에 랜더마이제이션이라는 랜덤하게 섞어주는 기능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 가지 막 있는데 랜덤하게 섞어주는 거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노드, 이 노드라고 써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체크하시면 돼요. 전 주로 노드 네임 이용하거든요. 바이 노드 네임 체크하시고요. 이 아래쪽에서 설정해 주시는 건데 여기에는 UV, X축과 Y축 방향으로 이 방향의 길이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
요게 바로 UV 옵셋 요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0에서 0, X축 방향으로는 나는 섞어주지 않겠다는 거고 V 방향으로는 나는 1만큼 섞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요 0부터 100까지 섞어라. 0부터 100까지 랜덤하게 섞어라. U, V 방향을 랜덤하게 위치를 바꿔줘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로테이션, 회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필요가 없죠. 회전은 그대로 요 방향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케일을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대로 이렇게 백백으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드라고 써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에 방향만 나는 위치만 딱 변경할 거다. 요 옵셋 값만 이렇게 주시고 난 회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전을 0으로 놔두신 다음에 이제 렌더를 한번 돌려보면은 네, 분명히 화면상에서는 이렇게 잘 쫙 반듯하게 돼 있는 재질들이 U, V 방향으로 위치가 0에서 100까지 랜덤하게 섞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딱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해주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카오스 코스모스를 이용해서요, 이 재질들을 모두 다 이제 우리가 딱 배치를 해 봤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여기에 있는 뒤쪽에 배경, 백그라운드 설정, 그리고 이제 조명을 어떻게 설정할지 이 외부의 조명을 우리가 한번 세팅을 해볼 건데요.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선라이트랑 백그라운드 조합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배웠었던 이쪽에 돔라이트 있죠. 돔라이트를 이용해서 HDRI 이미지를 적용해서 한번 여기 조명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돔라이트를 적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여기 있는 돔라이트를 선택하시고요. 씬에다가 우리 보기 편한 위치에다가 아무데나 딱 클릭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이쪽 방향에서 보통은 태양빛이 내리쬐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돔라이트를 설치했으니까요, 에셋 에디터로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조명 탭으로 이동하면은 우리가 설치한 돔라이트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선라이트를 해제해 줄 거고요. 선라이트 해제해 줄 거고, 우리 설정에 있는 엔바이러먼트에서 백그라운드에 여기에 있는 배경 조명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돔라이트만으로 모든 빛을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돔라이트 설정했으니까요, 렌더를 한번 해봐야겠죠. 렌더링 돌릴게요. 네,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돔라이트는요, 이렇게 지금 씬이 나오고 있네요. 저희는 좀 밝은 낮 이미지를 저희가 이제 적용할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 있는 돔라이트에 적용된 이미지를 바꿔 주실 건데요. 여기 있는 이 이미지요, HDRI 이미지. 요거는 이제 이미지를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폴리헤븐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주셔도 되지만, 우리 여기에 있는 카오스 코스모스에도요, 돔라이트에 활용할 수 있는 HDRI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홈으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HDRI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주 고퀄리티의 아주 많은 이런 HDRI 360도 이미지를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V-Ray에도 에셋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저희는요, 여기에 있는 요 카테고리에서 데이로 이제 이동을 해볼 거고요. 데이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데이 27번, 데이 27번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 27번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문서에 재료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에셋 에디터로 이동하면은요, 이게 어디로 이동하냐면 여기 5번째 있는 텍스처, 이 텍스처 부분으로 돔라이트 이미지, HDRI 이미지, 360도 이미지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요, 돔라이트에다가 적용을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에서 day 27번 이거를 카피합니다. 카피.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 자, 그런 다음에 조명으로 가주신 다음에 돔라이트의 텍스처 슬롯 부분이 있죠? 여기 텍스처 슬롯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카피한 거를 붙여넣기 하실 수 있어요. 페이스트 에즈 카피. 요거를 이렇게 딱 적용하시게 되면 돔라이트에 이제는 우리가 카오스 코스모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데이 27번이라는 HDRI 이미지가 적용이 바로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해봤으니까요. 렌더를 한번 돌려봐야겠죠. 렌더링 돌릴게요. 네,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보면은요. 지금 아까랑 동일하게 이렇게 렌더링이 됐는데 지금 밝기나 이런 설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어떻게 지금 설정이 됐길래 이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요 HDRI 이미지 요 체크박스가 요게 제가 빠져 있었네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하고요. 다시 한번 렌더를 돌려볼게요. 네, 체크박스를 했더니 이제는 HDRI 이미지 적용이 정확하게 잘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햇빛 자체가 지금 이쪽에서 잘 비치고 있습니다. 구름의 모양도 적절하게 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구름의 모양을 살짝 난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 이쪽으로 살짝만 이동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우리 돔라이트 설정에서 여기 유즈 트랜스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유즈 트랜스폼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화살표, 이 화살표 이쪽 방향이 태양이 있는 위치잖아요. 여기를 이쪽으로 살짝만 돌려주면 되겠죠. Q 눌러주시고 Z 방향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살짝만 이렇게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렌더링 돌려볼게요. 렌더링. 네, 구름의 위치가 이렇게 살짝 돌아간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의 방향도 살짝 이동을 하겠죠. 이만큼이 이동을 했네요. 요게 좀 더 저는 이제 마음에 들어서요.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밝기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밝기나 이런 것들이 잘 마음에 안 드신다면 우리 어디서 설정하죠? 이 돔라이트의 밝기를 높여주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설정에서 카메라에서 여기 있는 노출값을 낮추면 밝기가 밝아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살짝만 밝게 해서요. 살짝만 밝게 해서 렌더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14.2, 요게 13.5. 요걸로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할 거는요. 이쪽 앞쪽에 있는 잔디를 표현해 줄 거예요. 잔디. 잔디 표현은 아주 간단하죠. 이쪽 앞쪽에 제가 객체를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잔디가 너무 많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게 되면 너무 이제 무거워지니까요. 일부만 이렇게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객체 선택하고요. 잔디 적용하기 위해서 객체 선택한 후에 퍼 누릅니다. 그럼 이제 잔디가 적용이 끝났습니다. 잔디의 길이 설정을 여기 지오메트리 탭에서 퍼 부분으로 가주셔야겠죠. 일단은 잔디가 이렇게 듬성듬성 나는 게 아니라 꽉꽉 채워서 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여기 있는 카운트 에리어 부분을 20으로 이렇게 높여 줄 거고요. 길이는 조금 길게, 두께는 조금 얇게 이렇게 설정을 하고 구부러짐 정도도 조금만 낮춰서 이렇게 설정하고요. 렌더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점점 이제 렌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겁니다. 렌더링.
네. 아주 훌륭하게 잔디의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잔디가 이렇게 자라면은요, 우리 이 재질, 적용된 재질의 색상에서 살짝 어두워져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뒤편에 있는 이 잔디의 색깔하고 이렇게 차이가 이제 확연하게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뒤편에 있는 이 그라운드의 색상을 좀 교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잔디가 살짝 삐져나오는 건 아주 느낌이 괜찮은데, 돌을 뚫고 약간 이제 잔디가 여기가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긴 돌을 살짝 움직여 가지고 씬을 조금 조절을 좀 해줘야겠네요. 이 돌이죠, 이 돌. 이 돌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적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는 이 재질을 살짝 어두운 재질로 카오스 코스모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그라운드로 이동할 거고요. 요건데 요거보다 좀 더 어두운 재질로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서 재료 추가하고요. 선택한 다음에 B 눌러서 적용을 이렇게 시켜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렌더해서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색상이 얼추 비슷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잔디 해결했던 것도 삐져나오는 거 없이 잘 해결이 됐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 앞쪽에 나무를 이렇게 좀 심어 가지고요. 이 화면을 조금 나무로 가리면서 씬을 좀 예쁘게 좀 구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렌더는요, 사진 한 장을 예쁘게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사진이 내가 이제 이 씬을 예쁘게 구성하는 거죠. 여기에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나무를 이쪽에다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카오스 코스모스에 아주 괜찮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요. 3D 모델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베지테이션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주 고퀄리티의 많은 나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 원하시는 나무 모양 한 두세 그루 정도만 여러분들 씬에다가 배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나무는 좀 신중하게 잘 골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쁜 나무를 골라서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트리 98, 37 요거를 일단 하나 저는 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파인트리 98, 45, 98, 49, 98, 45를 하나를 또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씬에 걸리도록 이렇게 살짝 배치를 해줄 겁니다. 네, 적당하게 배치가 잘 된 것 같고요. 자, 이쪽에도 한 그룹 배치하도록 할게요. 이쪽엔 약간 풍성한 느낌으로 요거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화면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고요.
이쪽으로 살짝 이동을 시켜 주셔야겠네요. 네, 이 정도 한번 배치를 해서 렌더를 한번 보고 한번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추 보니까 이제 느낌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살짝 크긴 한데 사이즈만 살짝 줄여가지고 한번 렌더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괜찮네요. 사이즈를 살짝 스케일로 이렇게 살짝 줄여서 렌더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앞에 한 그루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그만 나무로 하나만 더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렌더를 한번 돌려 볼게요. 조금만 줄이고 렌더링. 요 나무만 살짝 이쪽으로 이동시키면은 아주 퍼펙트하게 씬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림자의 이런 떨어지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앞에 있는 요 나무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아주 좋네요. 렌더링.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앞쪽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씬이 살짝 이제 가리는 그 느낌으로 구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쪽 뒤쪽에 있는 이 뒤쪽 부분에 이 스캐터 기능을 이용해서 나무를 빽빽하게 좀 배경을 좀 채워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심었잖아요. 이 심은 나무를 이렇게 바로 스캐터로 여기다가 배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캐터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범위로 이렇게 채울 객체를 이렇게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이제 딱 누르시기만 하면 되죠. 스캐터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에셋 에디터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오메트리 탭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스캐터, 여기에 객체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였죠. 요 나무들 전부 다 선택하고요. 요 4개의 객체들을 우리 스캐터로 활용하겠다. 선택해 놓고 Add Guest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가는데요. 너무너무 빽빽하죠. 그래서 이 빽빽한 정도를 좀 줄여 주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스캐터 기능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아래쪽에 퍼센테이지를 낮춰서 이제 비율을 낮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비율을 낮추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덴시티 있죠? 요 덴시티를 낮춰 주셔야지 요 빽빽한 정도가 낮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덴시티를요, 저는 한 0.2 정도, 너무 그래도 빽빽하니까 0.1, 0.05. 요 정도 하면은 그래도 빽빽하게 잘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렌더를 한번 보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드도 이렇게 바꿔보시면서 모양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랜덤하게 섞어주는 거는 이 아래쪽에 있었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로테이션이랑
스케일은 90%에서 110%까지 섞어줘라 라는 건데,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기 위해서 0.70%에서 120%까지 이렇게 섞어주는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렌더를 한번 돌려봐야겠죠. 렌더링 돌립니다. 네, 렌더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눈에 봐도 조금 빽빽함의 정도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변으로 나무가 더 빽빽하게 들어갔으면 저는 좋겠어서 여기에 있는 요 덴시티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 주셔야겠네요. 여기에 있는 덴시티의 비율을 0.15 1호 정도로 이렇게 높여서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는 빽빽해야 조금 울창한 숲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한번 렌더를 끝까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옆에 있는 이 나무의 느낌도 괜찮고요. 이 뒤쪽에 있는 나무들도 잘 어울리게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나무의 것도 너무 빽빽하지 않고 적당하게 빽빽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괜찮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렌더를 하도록 하고요. 조금 허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조그만 이런 나무들을 좀 심어서요. 좀 배치를 해서 좀 씬을 꽉 채워보는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무 스캐터를 이렇게 저기 한번 집어넣는데요. 여기에 있는 요 객체에 나무 스캐터가 한번 이렇게 적용이 돼 있다 하더라도요. 다른 스캐터, 다른 객체를 또 집어넣을 수 있는 스캐터 기능이 여러 번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객체 선택하고요. 여기 있는 스캐터를 한 번 더 이렇게 딱 누르시면은 스캐터가 두 번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에셋 에디터로 들어가 보시면 요건 이제 나무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 트리 2, 작은 트리, 스몰 트리라고 할까요? 스몰 트리. 이렇게 스캐터를 두 번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에셋 에디터 카오스 코스모스에서요. 이 중에 조금 큰 풀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렇게 이것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이렇게 해서요. 조금 큰 것 같아서 여기에 있는 이 사이즈만 조금 조절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두 개의 객체를 우리 스캐터 스몰 트리에다가 애드 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빽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덴시티를 0.1 정도로 0.2 할까요? 이렇게 낮춰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스케일을 조금 작게 설정할 거기 때문에 0.6에서 1까지 이렇게 섞어주면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0.3으로 한번 해볼게요. 0.3 됐습니다. 하나의 객체에 스캐터가 지금 두 번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렌더를 돌려볼게요. 렌더링. 네, 그럼 이쪽에 아주 빽빽하게 여기 있는 풀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두워지네요. 이렇게 풀들이 채워지니까. 그래도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풀들이 이 앞쪽에도 살짝씩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많이 배치를 몇 가지 좀 해주면 이쪽에도 이렇게 배치를 조금 해주시게 되면 조금 씬이 이쪽에 좀 더 풀들이 이제 자라나는 게 확인이 되시면서 조금 풍성하게 씬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죠.
회전 같은 것들도 살짝씩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렌더를 한 번 더 돌려서 느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더링 돌릴게요. 앞쪽에 이렇게 수동으로 배치를 하면 이렇게 씬이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좀 드니까요. 이런 식으로도 배치를 해주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살짝씩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 있는 요게 좀 보기가 싫어서 좀 이걸 살짝 이렇게 내려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조금 가정하고요.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제일 완벽할 것 같아요. 렌더링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아주 빈 곳 없이 렌더가 화면이 꽉 차게 구성되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스캐터를 하나 더 이제 저는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흙 있죠? 이 흙 부분에 돌 같은 것들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도록 한번 스캐터를 이렇게 깔아 볼 거예요. 그리고 살짝 풀들이 살짝 올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스캐터를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 코스모스 들어가 주시고요. 이 중에 약간 이러한 느낌의 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좀 해서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한번 깔아 볼 거고, 이것도 한번 깔아 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돌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베지테이션 말고요. 여기에 있는 여기 락스가 있네요. 락스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 보면은 네, 이런 돌들이 여기 딱 있네요.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것들도 이렇게 있고요. 약간 이렇게 좀 색깔이 좀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다운로드를 요걸로 할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스캐터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선택하고요. 스캐터 눌러주신 다음에 네, 그럼 여기 스캐터가 딱 적용이 됐네요. 자, 에셋 에디터 들어가서요. 객체를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자, 아래쪽에 가서 스캐터 새로 적용한 스캐터 애드 게스트 눌러줍니다. 이렇게 잘 뿌려주네요. 적당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덴시티만 한 0.5 정도로 낮춰서 이렇게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돌들이 너무 많이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들의 비율이나 돌들의 개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캐터에서 여기 락 그리고 여기 락 두 개가 있네요. 여기에서 여기 프로브 여기가 이제 비율이거든요. 비율을 0.1로 이렇게 낮춰서 비율을 확 이렇게 락을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렌더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네, 한눈에 봐도 지금 돌의 비율이 살짝 줄어들고 풀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좀 비율을 너무 줄였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적당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흙 부분에도 이렇게 약간의 죽은 풀들이 약간 자라는 이런 모습들을 연출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렌더 씬 구성이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는 최종 렌더 세팅하고요. FHD 사이즈 미디엄 퀄리티로 렌더링 한번 돌려서 최종 렌더 이미지 내보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으로 가주신 다음에 설정으로 가주시고요. 거의 모든 설정이 다 동일한데 여기에는 퀄리티를 이렇게 미디엄으로 저희 올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렌더 아웃풋 부분을 FHD 1920에 1080 이렇게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알려드린 퀄리티 설정은 이렇게 미디엄 플러스로 하고 0.01 이렇게 하는데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미디움으로 이렇게 설정하고요. 사이즈만 FHD로 이렇게 설정해서 최종 렌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돌릴게요. 네, 이렇게 렌더링이 끝이 났습니다. 이 최종 렌더한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해봐야겠죠. 저장은 파일에 Save Current Channel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렌더한 이미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요, 아주 FHD 사이즈라 하더라도 굉장히 씬들이 아주 예쁘게 잘 구성된 게 확인되실 거예요. 구름의 모양이 너무 여기가 약간 좀 뭉쳐있는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서 요거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지붕의 느낌, 나무가 랜덤하게 섞이는 이런 모양들, 이쪽에 풀들이 살짝씩 자라있는 모양들, 그리고 잔디가 이렇게 앞쪽에 쫙 표현되는 이런 느낌도 너무 괜찮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카오스 코스모스의 모든 에셋들이 이렇게 고퀄리티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쉽게 배치를 해도요 아주 예쁘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케치업 V-ray 마스터 강좌 6강 오늘은 이제 실습으로요 V-ray 실습으로 렌더 씬을 한 장 여러분들과 같이 렌더를 한번 해봤고요. 카오스 코스모스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V-ray 마스터 강좌 7강 재질 심화 학습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